이란 정권이 단순히 통제력을 상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가로서의 기능 자체를 멈춘 겁니다. 지금 2026년 1월 테헤란의 거리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시위나 폭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파산한 거대 기업이 마지막 자산을 강제로 청산당하는 과정과 아주 흡사합니다. 47년간 이어진 지독한 종교적 실험이 처참한 실패로 끝났고 이제 그 잔혹한 청구서가 하메메이의 책상 위에 놓인 것입니다. 배중들은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함성이나 화염병에만 주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깊은 곳, 바로 돈의 흐름과 권력의 이동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역사는 비명소리가 아니라 조용한 계산기 소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총은 주인을 물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굶주린 총구는 결국 주인을 겨누기 마련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흔해 빠진 뉴스 조각들을 나열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한 절대 권력이 어떻게 내부의 경제적 모순과 배신으로 인해 자멸하는지, 그리고 그 거대한 권력의 공백을 누가 어떤 명분으로 접수하고 있는지 아주 냉정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붕괴는 단순히 중동의 지도 한 조각이 바뀌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국제 안보 지형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지각 변동의 서막입니다.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방관만 하기에는 다가올 파장이 너무나 큽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이 혼란이 재앙이 되겠지만 흐름을 먼저 읽는 자에게는 판을 뒤집을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본질적인 붕괴의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혁명은 결코 배부른 자들의 유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들의 처절한 생존 본능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란 정권의 숨통을 가장 강력하게 조이고 있는 것은 거리의 시위대가 아니라 굳게 닫힌 시장의 셔터들입니다. 이란 역사에서 바자르라고 불리는 전통 상인 계급은 단순한 장사꾼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가 경제의 실핏줄이자 민심의 풍향계이며 정권의 존망을 결정짓는 킹메이커였습니다. 1979년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린 것도, 그리고 지금 하메메이의 이슬람 공화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것도 바로 이들의 파업입니다. 현재 테헤란과 이스파한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수백 개 상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항의 표시가 아닙니다. 경제활동 자체를 거부하는 일종의 시민 불복종 운동이자 정권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우리가 IMF 시절 뼈저리게 느꼈던 것처럼 국가 신용이 바닥을 치고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면 애국심도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지금 이란 리알화의 가치는 역사상 최저점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암시장 환율은 통제 불능 상태이며 테헤란 증권거래소는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상인들 입장에서 오늘 물건을 팔아봤자 내일이면 그 돈으로 원가조차 건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서울의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이 동시에 문을 닫고 경제의 동맥이 끊긴다면 정부가 며칠이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란의 상인들은 지금 자신의 생계라는 담보를 걸고 하메메이와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란 정권은 국민들의 고열을 짜낸 석유 판매 대금을 예멘의 후티 반군이나 레바논의 헤즈볼라 같은 대리 세력을 키우는 데 탕진해왔습니다. 내 자식은 굶고 있는데 옆집 깡패에게 용돈을 퍼주는 가장을 어떤 가족이 존경하겠습니까? 이제 그 돈줄마저 말라버렸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와 트럼프의 귀한 예고는 이란 경제의 산소호흡기를 떼어버린 결정타였습니다. 돈이 돌지 않으면 충성심도 멈춥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독재 정권을 지탱하는 두 기둥은 공포와 자금입니다. 그런데 자금이라는 한쪽 기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인들이 등을 돌렸다는 것은 정권이 더 이상 사회를 통제할 자원을 확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금이 거치지 않고 물류가 멈추면 그 여파는 곧바로 정권의 물리력인 군대와 경찰에게 전가됩니다.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찰이 과연 목숨을 걸고 시위대를 진압할까요? 아니면 굶주린 가족을 위해 제복을 벗어더 던질까요? 경제 붕괴는 필연적으로 안보 붕괴를 불러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체제 심장마비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추면 손발은 괴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돈이 떨어진 그곳, 총을 든 사람들의 선택으로 향해야 합니다. 군대에는 아주 냉소적이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애국심은 월급이 멈추는 곳에서 끝난다는 말입니다. 독재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순간은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때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지켜주던 친위대의 총구가 흔들릴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제 붕괴는 필연적으로 안보 시스템의 마비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헤란의 지하철에서 찍힌 역사적인 사진 한 장이 그 마비가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진입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십시오. 2명의 군인이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들린 깃발은 지금의 이슬람공화국 국기가 아닙니다. 바로 1979년 이전에 사용되던 팔레비 왕조의 사자 태양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탈이나 항명 수준의 사건이 아닙니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 적국의 깃발이나 다름없는 구시대의 상징을 들었다는 것은 하위 지휘 체계가 완전히 박살났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병사들의 충성심이 더 이상 하메네이에게 있지 않고 그들이 억압해야 할 대상인 역사와 국민에게로 이동해버린 것입니다. 과거 이란 국민들은 혁명수비대와 바시지 민병대를 공포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공포의 권력관계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현장 정보에 따르면 테헤란 외곽과 지방 도시에서 보안군들이 시위대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제복을 벗어던지고 사복으로 갈아입은 채 도주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복이 권력과 면책 특권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분노한 군중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타고 다니던 진압 차량이 거리에 버려진 채 불타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장비를 포기해서라도 목숨을 부지하고 싶어 할 만큼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도 군인이기 전에 누군가의 아들이고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경제를 망쳐놓아 내 가족이 굶고 있는데 독재자를 위해 동포에게 총을 쏠 명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배고픈 군대는 인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선택하고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사자 태양기를 든 것은 단순히 왕정 복구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암흑 같았던 지난 47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명예로웠던 문명국가 이란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메네이 정권에게 남은 카드는 거의 없습니다. 내부의 방어선이었던 군과 경찰이 무너졌고 경제는 파산했습니다. 안에서 빗장을 걸어잠글 힘조차 없어진 이 무너져가는 집을 향해 밖에서는 더욱 강력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내부의 배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외부에서 가해지는 숨막히는 압박입니다. 이제 시선을 국경 밖으로 돌려 이란 정권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는 결정적인 외부 변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메네이의 궁전 밖에서는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악몽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귀환입니다.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면서 이란 정권을 향한 미국의 정책은 단순한 제재를 넘어선 완전한 고사작전으로 돌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꺼내든 최대 압박 정책은 이란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 수출을 원천 봉쇄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정권에게 있어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치명타입니다. 또한 워싱턴은 시위대를 향한 무력 진압을 정권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하메네이는 이제 자신의 국민을 학살하는 순간 국제사회의 직접적인 개입을 자초하게 된다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란 국민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지난 47년 동안 이란 정권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악의 축으로 세뇌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테헤란의 거리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을 억압하는 진짜 적이 텔아비브가 아니라 바로 테헤란의 하메네이 궁전에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정권이 그토록 혐오하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구원자로 인식되는 이 상황이야말로 이슬람 공화국의 이념적 정당성이 완전히 사망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서구의 일부 정치인들은 여전히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아드난 후세인 같은 의원들은 이란 사태에 개입하면 난민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순진하고 게으른 발상입니다. 이란이 해방되면 난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흩어졌던 수백만 명의 엘리트 이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역이민 행렬이 이어질 것입니다. 자유로운 이란은 난민 캠프가 아니라 중동 경제의 엔진으로 부활할 잠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세계는 지금 난민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돌아올 페르시아의 거인과 어떻게 손에 잡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외부의 강력한 압박과 내부의 이념적 붕괴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이 정권의 목을 조르고 이스라엘을 향한 국민의 손짓이 정권의 심장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판이 뒤집힌 상황에서 이제 시선을 다시 지도 위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군대가 돌아선 이란의 영토 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들이 어떻게 함락되어 가고 있는지 그 전술적 지도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야를 테헤란이라는 점이 아니라 이란이라는 거대한 면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현재 입수된 오신트 정보와 현장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이란 정권의 붕괴는 지도 위에서 아주 명확한 패턴을 그리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70개 이상의 도시가 동시다발적으로 정권의 통제권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위 확산이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볼 때 정권의 보급로와 안보 라인이 조직적으로 절단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정권이 자신들의 텃밭이라고 믿었던 지방의 전략적 요충지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혁명수비대 지휘부에게 테헤란 함락보다 더 끔찍한 공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지점은 바로 비대칭 전력의 역전 현상입니다. 시라즈의 누라바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십시오. 이곳은 전통적으로 정권 지지 기반이 강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반정부 저항의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무장은 기껏해야 돌맨이나 쇠파이프 같은 원시적인 도구들 뿐입니다. 반면 진압군은 장갑차와 중화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게임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거리의 통제권은 시민들이 쥐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수적 우위와 도덕적 동기부여의 차이 때문입니다. 좁은 골목과 지리에 익숙한 수천 명의 주민들이 게릴라 전술로 압박해 들어올 때 사기가 꺾인 소수의 용병들은 공포에 질려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경찰서를 점령하고 무기고를 접수하는 장면은 공권력이 단순히 패배한 것이 아니라 증발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정권은 시위대를 향해 무력 충돌을 경고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경찰서의 바리케이드를 뜯어내고 있습니다. 정권이 자랑하던 최정예 특수부대인 노포의 실패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들은 대테러 작전이나 인질 구출 같은 국지적 상황에 특화된 부대입니다. 수십 개 도시에서 동시에 터져나오는 봉기를 막기에는 그 숫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방차 한 대로는 산불 전체를 끌 수 없는 이치입니다. 노포 부대가 한 곳을 진압하러 이동하면 다른 10군데에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결국 그들은 도로 위에서 시간과 체력을 낭비하며 스스로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거리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함께 있다는 구호가 울려 퍼지며 흩어졌던 개인들을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묶어 세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전술적 붕괴의 증거는 부쉐르 같은 전략적 항구 도시와 에너지 중심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쉐르의 관공서 국기 개양대에서 이슬람 공화국의 국기가 끌어내려지는 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천조각을 내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국가의 주권 선포가 무효화되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국경과 항구가 뚫렸다는 것은 정권의 마지막 도주로와 자금줄이 차단되었다는 군사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로레스탄 지방에서는 시민들이 바시지 민병대원들을 물리적으로 축출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시민들에 의해 추방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도망치는 민병대원들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정권이 40년 넘게 쌓아올린 철옹성 같은 공포정치가 얼마나 허약한 모래성 위에 지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 포위하고 중앙이 고립되는 형국, 즉 마오쩌둥이 말했던 농촌이 도시를 포위하는 전형적인 혁명의 마지막 단계가 지금 이란에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영토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이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정신적인 기폭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폭제 역할은 놀랍게도 가장 억압받았던 존재들, 바로 여성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차가운 전술 지도를 덮고 이제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는 거리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술 지도가 붉게 물드는 동안 거리의 한복판에서는 훨씬 더 뜨겁고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혁명의 가장 용감한 얼굴, 바로 이란의 여성들입니다. 서구 언론들은 이것을 단순히 인권운동이나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보도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명의 충돌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 여성들이 불태우고 있는 히잡은 단순한 첨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1979년 이후 이란이라는 거대한 감옥을 지탱해온 가장 강력한 통제의 상징이었습니다. 정권은 47년 동안 여성의 머리카락을 가림으로써 국민의 자유를 가렸고 여성의 아름다움을 죄악시함으로써 페르시아의 찬란했던 문화를 질식시켰습니다. 지금 타오르는 저 불길 주위에서 춤을 추는 여성들의 모습은 전율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불 속에 히잡을 던짐으로써 지난 반세기 동안 자신들의 목을 죄어왔던 야만적인 율법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시위를 넘어선 문화적인 정화의식입니다. 억눌려왔던 고대 페르시아의 자유로운 영혼이 검은 천을 찢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입니다. 정권이 그토록 금기시했던 춤과 노래가 거리에서 부활하고 있다는 것은 하메네이의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남성들의 태도입니다. 과거 이란 사회에서 남성들은 종교적 관습이나 가족의 명예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을 단속하는 역할을 강요받았습니다. 정권은 아주 교묘하게 남녀를 분열시켜 통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견고했던 분열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남성들은 더 이상 여성을 통제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경찰의 공봉 앞을 막아서며 여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성의 자유가 곧 나의 자유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의 절반을 적으로 돌렸던 정권은 이제 남녀가 하나로 뭉친 거대한 파도 앞에 속수무책으로 쓸려나가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두려움을 버리고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선두에 설 때 그 혁명은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내가, 그리고 딸이 목숨을 걸고 앞장서는데 뒤로 물러설 남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여성들은 지금 단순히 정권을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뺏긴 인생을, 그리고 도둑맞은 아름다움을 되찾으러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적 각성은 필연적으로 과거의 영광, 즉 잃어버린 근본에 대한 향수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그 근본의 중심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이제 왜 수많은 군중이 40년 전 쫓아냈던 왕조의 이름을 다시 부르짖고 있는지 그 정치적 미스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하필이면 왕입니까? 21세기 첨단관 과학의 시대에 40년 전 쫓아냈던 왕조를 다시 불러들이자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아닐까요? 하지만 이란의 맥락에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서구의 민주주의 잣대가 아닌 이란인들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수백만 군중이 외치는 레자 팔라비라는 이름은 단순히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1979년 혁명 이전, 이란이 중동의 맹주로서 누렸던 풍요와 존엄, 그리고 세속적인 자유를 상징하는 브랜드입니다. 국민들이 팔라비 왕조를 그리워하는 것은 왕권 신소설 같은 낡은 사상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팔라비 시대는 여권이 신장되고 경제가 성장하며 이란 여권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대접받으며 갈 수 있었던 도둑맞은 미래를 의미합니다. 반면 하메네이의 이슬람 공화국은 빈곤, 고립, 그리고 채찍질로 얼룩진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혁명은 정치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명과 야만 사이에서의 실존적인 선택입니다. 국민들은 1979년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역사적 실수를 2026년에 스스로 바로잡겠다는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사자 태양기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레자 팔라비 왕세자 또한 준비된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해외에서 성명서나 발표하는 망명객이 아닙니다. 최근 그가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받은 국빈급 대우를 기억하십니까? 이집트 정부가 그를 국가 원수에 준하는 예우로 맞이했다는 것은 국제 외교가에서 이미 그를 포스트 하메네이 시대의 합법적인 대안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는 상황이 허락하는 즉시 이란으로 돌아가 최후의 전투를 이끌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혼란스러운 전국을 수습할 구심점이 존재한다는 안도감을 줌과 동시에 군부와 관료들에게 줄을 서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명확히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란인들은 지난 47년을 악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긴 악몽에서 깨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복잡한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그저 남들처럼 영화를 보고 춤을 추고 원하는 옷을 입고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는 지극히 상식적인 삶, 즉 보통 국가로의 복귀입니다. 팔라비 왕세자가 제시하는 비전이 바로 이 현대적인 보통 국가입니다. 독재자를 죽여라라는 구호가 독재를 끝내자는 파괴의 언어라면 왕이여 영원하라라는 구호는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겠다는 건설의 언어입니다.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파산했고 군대는 돌아섰으며 여성들은 문화를 되살렸고 리더십의 공백은 왕세자가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체제 전환이 완료된 후 중동의 판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테헤란의 정권 교체는 단순히 이란 내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레바논, 예멘, 시리아로 이어지는 테러의 사슬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정학적 지진이 가져올 도미노 효과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테헤란의 몰락은 단순히 한 국가의 정권 교체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지난 40여 년간 중동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던 공포의 문어발이 잘려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그리고 가자 지구의 하마스까지. 이들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조직들이 아닙니다. 이란이라는 모선에서 공급해주는 석유 자금이 있었기에 생존할 수 있었던 기생적인 존재들입니다. 지금 테헤란의 중앙은행이 기능을 멈추고 유전지대의 통제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레바논의 베이루트와 예멘의 사나로 향하던 현금 수송 트럭이 멈췄다는 뜻입니다. 모선이 침몰하는데 구명정이 살 길은 없습니다. 헤즈볼라 요원들은 월급이 끊기면 총을 내려놓을 것이고 후티 반군은 비싼 미사일을 쏠 자금을 잃게 됩니다. 테헤란의 경찰서 하나가 불탈 때마다 전 세계 테러리즘을 지탱하던 금융 계좌 하나가 동결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 셈입니다. 결국 이란의 해방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안보에 있어 가장 큰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외과 수술과도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란은 세계 2위의 가스 매장량과 4위의 원유 매장량을 가진 자원 부국입니다. 그동안 이 막대한 부는 핵개발과 테러 지원에 낭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상국가로 돌아온 이란은 중동 최대의 소비 시장이자 건설 인프라 시장으로 병머할 것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닫혀있던 9천만 명의 거대 시장이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서방 세계가 우려하는 난민 사태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유를 찾아 떠났던 수백만 명의 고학력 디아스포라들이 재건을 위해 고국으로 성금하고 귀국하는 역이민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밤 테헤란의 밤하늘에 피어오르는 연기는 단순한 파괴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메네이 정권의 정치적 장례식을 알리는 향불이자 1979년부터 시작된 그 길고 춥고 어두웠던 겨울이 2026년에 비로소 끝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역사는 돌고 돌아 제자리로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드라마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이 사건이 우리 각자의 삶에 던지는 냉철한 메시지를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 역사의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총칼은 생각을 막을 수 없고 공포는 굶주림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메네이의 위협이나 혁명수비대의 녹슨 무기, 그리고 정권의 무너진 선전선동은 이 시점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때가 든 아이디어보다 강력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디어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란은 물라들의 것이 아니라 이란인들의 것이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한 독재자의 몰락을 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억지로 끼워 맞춘 이념이 인간의 본성과 충돌했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부서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47년의 이란 역사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안보라는 핑계로 자유를 반납한 대가는 결국 안보와 자유 모두를 잃는 파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경제적 풍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체제 선전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일 뿐이라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국민을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 지도자는 그가 신의 대리인을 자처하든 혁명의 영웅이든 결국 거리에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왕, 레자 팔라비는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는 이란인들에게 있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티켓입니다. 과학을 부정하고 예술을 검열하며 여성을 가두는 중세의 암흑에서 벗어나 이성, 과학, 예술, 그리고 존엄한 미래가 있는 문명 세계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이란 국민들은 피와 눈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용기로 47년 전의 역사적 실수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치르고 있는 이 값비싼 대가는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가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키고 가꾸어야 할 소중한 자산임을 일깨워줍니다. 아직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잔존 세력의 저항이 있을 것이고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2026년 이란의 뜨거운 밤은 1979년부터 시작된 긴 겨울의 끝을 알리고 있습니다. 신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다시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적인 대전환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47년 만에 되찾은 그들의 자유가 중동을 넘어 세계 경제와 정세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PPR 글로벌은 누구보다 빠르고 깊이 있게 이 거대한 변화의 맥락을 짚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의 진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